오늘 우리 K 증시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 생색 정보통이 아니라 제가 항상 월요일장 혹은 연휴 이후에 오랜만에 열리는 증시에서는 장 초반에 충동 매수, 뇌동 매매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월요일장 거기다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주말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오전 10시 반까지는 그냥 구경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역시 코스피의 경우 오전 10시 30분이 장중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는 쭉 흘러내렸죠. 그 다음 또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린 그대로 구리 가격 이상 급등 현상에 오늘 전선 전력 관련주들이 또 한 번 불을 뿜었고,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아시아 증시 전체에서 꼴찌를 기록했는데, 원인은 뭐 똑같습니다. FDA에서 입구 벤치 당한 HLB가 오늘도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제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찍었습니다. HLB자 붙은 다른 계열사들은 오늘 일부 이제 하한가에서 해방되기도 했는데, 역시 HLB 본주는 아까 개장에 일단 하한가로 출발했다가 개장 직후에 갑자기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어라? 이거 지금 저가매수 들어오는 건가? 그럼 바닥 이미 친 건가? 이러고 이제 개인 매도 물량이 순간에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한가도 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개인들 중에서 일명 핫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한가 따라잡기에 나선 이 매수세가 여기 가세하면서 순간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다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조금 오른 가격에 냅다 패대기를 쳐버리면서 곧바로 또 하한가로 처박혀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정말 뻔한 플레이를 또 구사하는 기관 외국인이나 그걸 또 좋다고 달려들었다가 내다바이를 당하는 개인들이나, 참 진짜 누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유혹하듯이 올렸다가 그대로 후리를 패버리는 이걸 한두 번 보냐고 우리가. 사실 뭐 이번 HLB의 그 FDA 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새로운 일정 같은 거는 지금 잡힌 게 전혀 없는 안개 속이고, HLB 진양곤 회장을 비롯해서 하여간 사측에서는 이번 FDA로부터 지적받은 그 사항을 전부 신속하게 재정비해가지고 보완하고 해서 다시 결국은 FDA로부터 승인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항서제약 관련된 부분은 약간 묘한 기류가 있는데, 지금 이제 HLB 측은 항서제약에 대한 실사 관련된 문제로 이번 FDA 승인이 이제 보완 요청과 함께 거절된 거라고 이렇게 핑계를 그쪽에다 대고 있는데, 오늘 낮에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이게 이제 중국 항서제약 측에서 낸 공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HLB의 리보세라닙과 자기네 항서제약의 캄멜리 주맙 병행요법이 FDA 권고사항대로 수정 보완을 거쳐서 다시 FDA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인데, 그래도 향후 FDA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렇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초를 쳐버리는데, 근데 이제 이 병행요법이라는 게 참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또 더 좀 그런 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갔어.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까 뭐 먹었냐고, 그래서 뭐 간장게장이면 간장게장, 아니면 뭐 곱창이면 곱창, 이렇게 하나만 먹었다고 그러면 이제 어디서 식중독이 일어나는지 역학조사 같은 게 쉬운데,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메뉴가 낙곱새 아니면 뭐 홍어 삼합 이러면 도대체 어떤 게 배탈을 일으켰는지 이거를 또 역추적해가지고 가려내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HLB에 남은 과제는 단 하나죠. 반드시 이번 FDA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번 그 CRL, 우리말로 하면은 보안 수정 요구사항, 여기를 충족시킬 만한 거를 다시 갖춰가지고 진짜 온고지심의 마음으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재신청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그 운영 자금을 또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미 현재도 적자 상태인 데다가 계열사만 지금 9개로 쪼개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여간 그 9개 중에서 어디라도 지금 유상증자 말고는 돈 땡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FDA의 그 보안 요구 사항을 HLB가 다 맞춰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쳐도, 그럼 과연 HLB 진양곤 회장이 지난 3월 그 FDA 파이널 리뷰, 그러니까 이제 최종 심의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 여기서 이제 99%의 확률로 승인 날 거 확신한다고 그런 발표를 했던 게 도대체 어디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을 한 거냐. 아니, FDA가 뭐 이런 거 하루 이틀 다루는 것도 아닌데 대놓고 당신들 99% 합격이니까 안심하고 돌아가서 쉬쇼, 뭐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 HLB 진양곤 회장이 99%라는 확률, 이 워딩을 도대체 어디서 그 실마리 내지는 포인트를 얻은 건가, 그런 확신을 가진 어떤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바로 그 포인트에 대해서 확실히 재점검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
그래서 마침 오늘 인터뷰에 나선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임상약과학 담당하는 이장익 교수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FDA 품목 허가가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휴먼 인터랙션. 그러니까 뭐 인사가 만사라고 그 FDA 내부인들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FDA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제 소통도 하고 그쪽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럴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니즈를 맞추지 못하는 게 K 바이오들의 그 FDA 매번 불승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네일뉴스에서 얘기했잖아. 왜 그 파이자, 로슈, 일라일리 이런 미국 애들한테는 그렇게 FDA 문이 완전 회전문처럼 그냥 막 돌아가고 열리는데,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진짜 그 금고 문처럼 철통같이 안 열리는지 이거 다 얘기했잖아. 하여튼 그래서 우리도 왜 어디 이제 뭐 납품하거나 어디 뭐 심사 받을 때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보다가 이쪽이 좀 설명이 짧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더 보완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요쪽 대목은 다른 데하고 큰 차별점은 없어 보이네요, 이러는 거는 거기를 더 강조하라는 그런 소리잖아. 근데 이제 HLB는 그런 차원에서 FDA랑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김종원 규제화학지원단장은 FDA 허가에 제일 중요한 거는 FDA가 원하는 방향으로 임상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임상을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그 전쟁통에 하고 앉아있으니 뭐 잘은 몰라도 이게 정말 FDA가 원하는 임상 디자인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HLB가 FDA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다른 거보다 커뮤니케이션이고 약간 인적 교류다 이거야. 그래서 CRL 그 보안 사항에 대해서도 그냥 혼자 열심히 준비할 게 아니라 중간중간 문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어떠냐, 아니면 우리가 당신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냐, 이런 정도의 어떤 공식 비공식 루트 다 동원해서 이제 합을 맞춰야죠. 그다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이게 이제 본인의 모교 조지타운 로스쿨 졸업식 이거였는데, 제가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파월 의장이 지금 코로나 확진 때문에 자택 격리 들어간 관계로다가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이제 대체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뭐 크게 아파 보이지는 않고요. 대신에 평소에 대비해서 약간 야위였다? 그리고 얼굴이 좀 약간 홍조가 있는 것 같죠? 하여간 근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든가 혹은 통화 정책에 관련된 발언은 입도 뻥끗을 안 했고요. 대신 이제 파월 의장 본인이 그 조지타운 로스쿨 출신으로 지금 연준 의장까지 올라간 그야말로 성공한 동문 선배로서 이제 후배들한테 말하기를, 지금의 이 세상, 그러니까 변화가 빠르고 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민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변화에 빠르고 눈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 본인 자신도 로스쿨 나와가지고 법조인으로 보다는 이제 월스트리트에 진출해서 더 성공을 하게 됐고, 결국 전 세계 금융인 서열 1위인 연준 의장 자리까지 간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결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문구를 두고 미국 현지 SNS에서는 야, 이거 제롬 파월 오늘 연설 내용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법대 나왔다고 독고다이로 나가면은 요즘 세상에는 성공을 못한다. 제롬 파월처럼 변화에 따라서 정말 바람 부는 대로 들어놓아야 된다. 이런 소리였단 거죠. 이 말인 즉슨 지금 이제 현재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어떻게든지 바이든 재선하려고 열심히 선심성 정책 쓰고 돈 풀기에 막 그 매진하고 있는데,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이라고 이걸 회방 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 본인이 굳이 현 정부의 그런 유동성 확대 정책에 어깃장을 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런 참 뼈 때리는 그런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아침 미국 선물회까지 안도 랠리를 제공한 거죠. 어떻게 제 설명이 지금 충분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제롬 파월이 트럼프 정권 당시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때 원래 제니 델런이 지금 이제 현 정부의 재무장관이 당시 연준 의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자꾸 유동성 완화하라는데 제니 델런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잘라버리고 직접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제롬 파월인데, 정권이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서도 또 연임에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잘 협력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바이든 1기 정권, 이제 대선은 올해 11월이지만 임기는 내년 2월까지인데, 그러니까 남은 바이든 정권 1기 기간에도 제롬 파월은 특별히 연준 의장으로서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변화를 야기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정권의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중이 이번 연설에 잘 녹아 있었다는 거죠. 러나 반갑습니다. 우리는 참 주말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그중에 또 하나의 해프닝이 바로 개인들의 해외 직구를 정부가 금지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도 전 국민적인 반발이 막 거세게 나오니까 바로 2박 3일 만에 정부가 재검토한다고 이제 빤스런을 했죠.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오늘 이제 정식으로 월요일 날 비즈니스데이 까만 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 입장을 이상하게 좀 뒤집었어요. 일단 K증시에서는 지난주 잠깐 그 해외 직구 금지 반사 이익을 누렸던 이마트를 비롯한 유통주들은 오늘 그대로 상승분을 토해냈고, 그러다가 아까 K증시 마감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6월 중에 다시 이거야말로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발표 예정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해외 직구 금지 품목에서 KC 인증 못 받은 거 이거를 수입 못하게 하는 이 방침이 아직 완전히 삭제된 게 아니라고 또 이런 찜찜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이 정권에는 도대체 대통령이 몇 명인가요? 최소 2명 아니야?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아? 도대체 몇 명인데? 아니면 아예 0이야? 빵명인가? 아니 진짜 이렇게 무슨 다중인격 장애도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이라고는 1도 없는 이런 정부는 제가 제 평생 처음 봐요 진짜. 자, 오늘도 평화로운 K증시에서 다들 HLB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카카오가 우리도 K밸류업 동참합니다라고 이제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때 그 유동성 밀물을 이용해서 계열사 물적 분할, 분신술, 중복 상장, 문어발 확장, 쪼개기 상장, 거기다가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까지 아주 그냥 종합한 종이 장사의 그런 기술을 선보였던 카카오가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나 보다. 그럼 이제 주가도 지금 이제 코로나 고점 대비 70% 하락한 4만 원대인데 그때 당시 16만 원, 17만 원 물린 사람들에게 다시 현대 라이프보트 같은 구명보트가 오나 보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나름대로 이거를 뭔가 읽어봤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취임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주주서한을 보낸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오탄 줄 알았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계획을 내놓았는데 매년 2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한다고. 아니 20억, 200억도 아니고 단돈 2억 원어치 1년간에. 카카오 시총이 21조인데 연간 2억이요? 자사주 매입으로? 거기다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임기 동안 1년에 1억씩 2번. 그래서 총 연간 2억을 개인적으로 카카오 주식 장내 매수하는 걸로 이제 나름 경영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소리야. 아니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데 실적 잘 나오면 분명히 인센티브 몇십억씩 받을 텐데 그 중에서 그냥 1억 뚝 떼가지고 카카오 주식 사는 거고, 또 실적 안 좋으면은 카카오 주가 떨어졌을 때 1억 원어치 저가 매수했다가 나중에 퇴임할 때 홀라당 팔아가지고 책상 정리하면서 같이 주식도 털고 나가겠다. 이거 아닌가요? 제가 성격이 좀 꼬인 건가요? 아니면 카카오 자사주 매입 2억 이게 지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이제 스타트부터 핵심으로 치고 나갑니다. 모간 스탠리의 코리아 EV 배터리즈. 여기 제목이 Where are we now? 직역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나요? 약간 노래 제목 같은데 이게 정말 저도 K 2차전지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약간 설명하기를 지난 4분기 실적에서 배터리 수요 부진에 적응하기 위한 캐파 감축에 대한 발표가 없어서 조금 걱정스러웠는데 최근에 SK온하고 포스코 퓨처엠 등이 다양한 수준의 캐파 감축을 발표했고 K2차전지 업종 전반의 그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체인 기업들도 생산량 감축이 필요하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웬일로 이제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K2차전지 업체들의 생산량 감축 정도가 단기적인 가동률, 수익, 마진 전망을 의미 있게 개선하기에는 여전히 좀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적극적인 초기 감축이 배터리 수요 공급 재조정을 통한 업황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대요. 다만 현재 K2차전지 기업들이 해외에 여러 합작회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별 업체 차원에서 캐파 감축은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했습니다. 다음, 그럼 모간 스탠리가 본 전기차 업황은 어떠냐? 일단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올해 2024년에도 전기차 수요는 전년 대비 10에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근데 이거는 중국을 제외하고요. 약간 이렇게 보는데 최근 1분기 테슬라 인도량하고 유럽의 3월 전기차 판매량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폭이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전기차 수요 감소 추세가 2분기까지는 뭐 불가피할 거고 대신에 하반기에 최대한 이제 전기차 업황을 많이 뽑아내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에다가 연준 고금리 연장이라는 조건이 큰 걸림돌이다. 그러면서 K 배터리 3사 그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온은 영업 적자가 난 반면에 삼성
SDI는 그래도 영업이익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제 하반기의 관건은 역시 누가 더 캐파 줄이고 비용 지출 쥐어짜는지 그 싸움이 될 것이라고. 진짜 머리를 쥐어짜는 수준의 그런 분석이네요. 다음 요 모간 스탠리가 오늘 K 게임주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분석했는데 일단 목표가 상향 종목 4개에다가 하향 종목이 하나입니다. 이 중에서 상향 종목은 크래프톤, W게임즈, NC소프트, 넷마블 이렇게. 그다음 목표가 하향 1개는 바로 펄업이있습니다. 여기는 투자 의견도 이제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후려치고 목표가는 32,000원. 반면에 앞에 얘기한 목표가 상향 4종목은 크래프톤이 30만 원, W게임즈 54,000원, NC소프트 19만 원, 넷마블 4만 원 이렇게. 사실 뭐 모간 스탠리 나름대로는 선심 쓰는 것처럼 목표가 올려줬다 뭐 이러는데 이게 그 코로나 동학개미 운동 때 그때 비하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주가죠 뭐. 다음 이제 JP 모간에서는 SK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의 경우는 화학 부문이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LNG 쪽에서 상쇄를 해줬다. 그리고 이 SK는 밸류어 프로그램 대상 기업이기도 하고 이 SK 그룹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고랬습니다. 이어서 JP 모간은 또 코리안 리 목표가도 기존 6,800원에서 이번에 7,500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중립. 그 다음에 이제 CLSA는 SK 스퀘어 목표가 기존 10만 원에서 이번에 11만 5천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목표가 기존 9만 원에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 여기까지 CLSA이고 다음에 HSBC로 넘어가면은 삼성생명 여기도 목표가를 올렸는데 기존에 12만 4천 원에서 아유 참 12만 5천 원으로 딱 1,000원 올렸고 대신 뭐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웨이 목표가를 기존 5만 8천 원에서 이번에 8만 원으로 화끈하게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매수로 역시 올려치기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제 UBS는 동아시아 증시에서 최선호, 비선호 종목들을 오늘 공개했는데 여기 K증시 종목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선호 종목 13개 중에 4개가 K증시 종목들이고 그 다음 비선호에서는 11개 중에 2개가 우리 한국 기업입니다. 일단 최선호의 1등으로 우리 LG이노텍 목표가 30만 원. 그 다음에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7천 원. 그 다음에 삼성전기 목표가 19만 5천 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목표가 20만 5천 원. 와, 전부 다 C다 C. 그 다음 이제 비선호에는 왠지 이거 나올 것 같더라고. 바로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15만 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8,700원. 하여간 외국계 리포트에서 단골로 매도 의견 후드려 맞는 두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하고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이제 한동안 얻어맞던 셀트리온은 요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 5월 21일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는 뭐 글쎄요,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월 초에 행사를 하도 많이 땡겨서 그런지 이번 주는 정부 일정이 좀 한가한데 우선 내일 환경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 방문이 있는데 요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여하튼 전기차 시대가 빨리 이제 오려면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충전 스트레스가 최대한 줄어들어야 돼요. 다음 내일 이제 정부가 물순환 촉진법 하위 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요걸 앞두고 있는데 이게 증시에서는 뭐 그 가뭄 홍수 뭐 수처리 그리고 물 부족 이런 테마로 연결됐죠. 그다음 내일 정부 발표 나올 게 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요거는 제목이 바로 증시 테마죠. 동물복지 쪽. 그다음 최근에 뭐 구리값이랑 은 가격이 막 난리인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게 바로 커피 원두 가격인데 내일 이 커피 원두 수급 동향 현장 점검을 정부에서 나갑니다. 아예 바이든 정부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조사해서 커피값을 빼버리든가요. 그럼 하여간 와 진짜 미국은 그렇게 겉으로는 뭐 젠틀한 척하면서 하여튼 지네 나라 이득에 있어서는 하여튼 끝내줘. 하여튼 손발 척척 맞는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 서수남 하청일 형님들 막 그 레크레이션 강사로 뛸 때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완전 그 수준이야. 자, 이어서 내일 경제 지표는 우리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하여간 지금 뭐 알리테무 때문에 CCBB가 좀 많긴 하지만 간편 결제, 모바일 결제 이쪽은 저는 이제 신경기 방어주 그런 위상으로 계속 비중 가져가도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개최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증시에서는 역시 그 리오프닝 그 테마 그대로 그게 수혜주죠.
뭐 호텔, 레저, 항공 등등. 그다음 내일 서울에서 한국과 영국이 AI 서울 서밋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은 주제죠. 그리고 나면은 내일 밤 미국에서 이번엔 제니 델런 재무장관 연설이 또 잡혀 있고, 그다음에 연준 임원들도 내일 보니까 7명이나 연설에 나섰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제롬 파월이 약간 기회주의자로서의 비둘기파의 본성을 좀 드러내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선사했지만, 최근 연준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여름철 뭐 앞두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도로 올라오는 이제 어떤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약간 으름장을 놓고 있죠. 그다음 내일 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빌드라는 개발자 컨퍼런스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PC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미국 실적 발표 기업들은 백화점 체인 메이시즈, 다음 주택 건설업체 로우즈, 여기는 요즘에 모듈형 주택 그걸로 인기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의 보배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플랫폼 오토존, 그리고 중국 전기차 제조사 샤오펑, 이렇게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참 을씨년스러운데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